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평일 저녁 백화점 안은 여름 세일로 북적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경고도 없이 건물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순식간에 수백 명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망자는 502명, 부상자는 937명에 달했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민간인 인명피해였다.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결코 우연도 불운도 아니었다.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며칠 전부터 수차례 있었다. 5층 천장에는 금이 가고 기둥 사이가 점점 벌어졌으며 붕괴 당일에는 건물 전체에서 금속 부딪히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울렸다. 백화점 직원들과 기술진은 이 건물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일부 직원은 퇴근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경영진은 백화점 영업 중단을 원치 않았다. 결국 고객이 눈치채지 못하게 5층 식당만 일부 폐쇄하고 장사를 그대로 강행했다. 사람들의 목숨은 매출 앞에 무력했다. 무너진 이유는 명백했다. 이 건물은 애초에 아파트 용도로 설계되었다가 중간에 백화점으로 변경되면서 하중 계산 자체가 어긋났다. 그 과정에서 지지 기둥은 마음대로 삭제됐고 허가 없이 5층을 증축했으며 천장 위에는 수십 톤에 달하는 에어컨 냉각탑까지 올라갔다. 기본적인 구조안전 기준을 전면 무시한 채 오직 외형과 상업성에 집중한 결과였다. 공사에 사용된 자재는 기준 미달이었고 철근은 규정보다 적었으며 감리와 점검 과정은 형식적이었다. 그 뒤에는 건축당국, 시공사, 감리회사, 공무원과의 유착과 뇌물이 있었고 그렇게 이 건물은 눈먼 돈 위에 지어진 거대한 시한폭탄이었다. 사고 직후 전국에서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사투는 17일 동안 계속되었다.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퍼내던 구조대원들,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찾던 가족들,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마지막 생존자, 그리고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 순간까지. 무너진 것은 단지 콘크리트 건물만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믿음을 잃었고 사회는 양심을 잃었다. 사건 이후 삼풍그룹 이준 회장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담당 공무원 대부분은 약한 처벌만 받고 사회로 복귀했다. 부실 설계와 시공, 인허가 비리, 영업 우선주의가 맞물려 만든 참극이었지만 진정한 책임자는 끝내 단죄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사망자 수보다 구속자 수가 적은 나라.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가? 그 자리에는 이후 오랫동안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다. 유족들과 시민들의 반발로 재개발은 미뤄졌고 결국 시간이 흘러 2009년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아크로비스타가 들어섰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파트에서 살던 한 사람이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는 그 아파트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대한민국의 권력 정점에 올랐다. 무너졌던 그 자리, 참극의 상징이던 그 땅 위에 권력이 다시 세워진 것이다. 삼풍 참사는 이후 건축 구조 기준 강화, 공사 감리제도 개선, 구조 구급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적 변화를 불러왔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뒤인 2014년 우리는 또 다른 재난 앞에서 무너졌다. 세월호 참사, 구조하지 않은 정부, 대응 실패, 책임 회피, 그리고 반복된 말. 삼풍 때도 이랬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똑같은 비극을 반복했다. 1995년 6월 29일은 단지 한 건물이 무너진 날이 아니다. 경고를 무시한 사회가, 이윤을 생명보다 앞세운 경영이,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 권력이 무너진 날이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곳의 주민이 대통령이 된 지금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너졌던 그 기억은 과연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정말 달라졌는가? 아니면 화려한 외피 아래 똑같은 균열을 안고 다시 걷고 있는 것일까?